네, 수요일장 경제주식 마무리 경주마 주제는요.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찍은 비아디의 삼성전기 MLCC가 공급된다. 이 MLCC 산업에 대한 업황 전망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두 분과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먼저 삼성전기 호재에 따라서 MLCC 관련주들 오늘 흐름 오전장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삼성전기도 상승 탄력 보이다가 오후 들어선 음봉으로 전환했는데 사실 굉장한 호재성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가 끝까지 상승폭을 잘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장 전반적인 관련주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시장이 좋지 않았고요. 또 하나 이제 IT 섹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섹터 흐름 자체도 역시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기 역시도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세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나 이 소식이 어느 정도 갑자기 나온 뉴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뉴스에서 갭이 뜨자마자 그 갭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제 좀 중장기 흐름에서 봤을 때 과연 이 MLCC 산업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AI 데이터 센터, 서버 여기에 들어간 MLCC 양은 과거와는 거의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수나 그 양 자체가 워낙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산업 자체는 연평균 성장률이 약 20% 이상이 될 정도로 성장성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은 산업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바로 미중 무역 갈등에 집중을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는 아직은 좀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장성이 담보된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이런 미중 갈등 때문에 좀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MLCC의 개념을 저희가 또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MLCC 하면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부품인지 궁금합니다. 네. MLCC 같은 경우는 세라믹 유전체와 금속 전극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린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에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충격을 완화, 흡수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게 함으로 해서 이 부품과 이 제품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나 내부의 전자기 노이즈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좀 걸러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 제품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크기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인데 그 크기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전자제품의 어떤 쌀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MLCC는 약 1000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전기차에는 무려 10,000개 이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수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봤을 때는 삼성전기 같은 이런 MLCC 생산 업체들의 경우에는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대폰엔 1000개, 전기차에는 10,000개가 들어가는 MLCC. 자, 그렇다면 이 MLCC 시장 작년 말부터 조금씩 훈풍이 불면서 업황 좀 돌아서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수요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팩트가 맞죠, 윤희선 차장님? 네, 맞습니다. 일단 이 MLCC 시장 자체가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좀 과잉 재고와 또 수요 위축으로 좀 어려웠었던 상황이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 점차 글로벌 스마트폰과 전장 부품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 MLCC 관련주도 다시 수급에 유입되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AI 열풍까지 반도체가 해당 수혜를 좀 많이 가져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 사이클이 MLCC로 온 것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주요 제조사들이 신제품 출시와 또 전장
전장용 MLCC 수요 증가와 회복의 주요 배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이 전장용 MLCC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 또 고내열로 제품 위주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쪽도 하반기 프리미엄 모델을 중심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스마트폰 부품주의 재평가 흐름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일본의 이 주요 MLCC 제조업체죠. 이 무라타와 TDK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3분기 가격 협상을 시작한 부분도 지난해 말부터 사실 훈풍을 이끄는데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최근 원화 약세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은 전자부품 기업들은 좀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면서 MLCC 관련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 또한 중소형 MLCC 부품주들에게도 이 단기 수급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윤희선 차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뭐 일본의 무라타도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삼성전기 같은 LG이노텍 같은 우리 국내 MLCC 관련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뭐 글로벌 MLCC 같은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일본 무라타라든지 DTK가 여전히 점유율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이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국의 삼성전기도 3위권의 탑티어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 생산량뿐만 아니라 고부가 가치의 MLCC 제품 비중 확대 그리고 차세대 사업으로서의 대응 속도 측면에서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좀 좁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엔 이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에 대규모로 MLCC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 전기차와 또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더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있어서 한국의 경쟁력은 더 충분히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참고로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MLCC만 해도 약 1에서 2만 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자율주행차, 또 전기차, 5G 네트워크, 또 AI 서버 등 이 전장용 고신뢰성 MLCC 분야에서 특히나 기술 격차를 좁혀가고 있고 이 경쟁력의 핵심은 초소형, 또 고용량, 양산 기술력과 그리고 자동차, 5G, AI 관련 이런 특화된 고사양의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뭐 향후 단가가 좀 높아지는 이 프리미엄 MLCC 시장에서도 충분히 점유율이 확대로 이어지면 경쟁력이 더 크게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 탄탄한 고객사라든지 뭐 생산 수직 계열사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과 품질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 부분에선 경쟁력이 있다라고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만큼 수요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경쟁력도 탄탄한데 사실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MLCC가 또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에 중국 경기가 또 침체 국면을 맞는다면은 MLCC 쪽도 타격을 맞는 거 아닙니까, 김민성 원사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중국에서 어떤 이구안신과 같은 그런 제도로 인해서 최근에 가전 수요 그리고 스마트폰 수요가 상당 부분 살아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가 빨리 살아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정책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정책들을 보시게 되면은 첫째도 경제 살리기, 둘째도 경제 살리기, 셋째도 경제 살리기였는데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강도가 중국은 계속 어떻게 보면 대화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미국이 거의 목숨 걸고 중국을 이제 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중국도 어느 정도는 강대강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경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방금도 좀 중국 외교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자꾸 대화로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때리면은 우리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스탠스는 계속적으로 대화를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중국은 역시나 어떤 미국과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뭔가를 더 해결하기보다는 자국 내 어떤 중국에 대한 경기를 살린 것이 여전히 제일 급선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MLCC가 지금 사실 보면은 뭐
휴대폰에는 1,000개, 그리고 전장, 전기차 쪽에는 10,000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제 휴대폰보다는 전장 쪽에 많이 쓰여야 또 그만큼 수요도 확 살아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삼성전기처럼 자율주행차 등으로 좀 적용처가 확대가 될지 가장 유망하게 쓸 섹터는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 윤희선 차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대로 전장 부분에선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이 MLCC 수량이 약 10,000개에서 20,000개까지입니다. 일반 스마트폰의 10배 이상 많은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점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동화가 고도화되면서 고내열, 고실내성의 이 MLCC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유망 분야로는 전장용 MLCC가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최선호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앞서서 계속 말씀 나왔지만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초소형 또 고용량 MLCC를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양산을 할 수가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이 원가 경쟁력이 품질 제어력 또한 남다릅니다.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라든지 이런 IT 기업들과의 안정적인 거래망을 통해서 수요 예측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납품까지 이어지는 이런 가치 사슬이 굉장히 매우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최선호주로 삼성전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일본 업체들과 기술 격차가 좀 다소 있었던 이런 분야에서는 이제는 고부가 MLCC 라인업을 앞세워서 점유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장용 MLCC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7,000억을 넘었고 지난해는 9,70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전장용 MLCC에서는 5배 정도가 커진 숫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숫자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고객사 기반이라든지 생산 안정성까지 모두가 다 두루두루 갖춘 회사입니다. 중장기 성장성으로도 가장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낮은 밸류에서 오히려 진입을 해보기에 좋은 시점이라서 저는 삼성전기 또 최선호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기 반등의 힘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성전기가 오를만 하면 좀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는 좀 엉덩이가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훈 이사님도 삼성전기 좀 최선호주로 보십니까? MLCC를 본다라면 삼성전기밖에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어떤 분야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분야가 살아났을 때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스마트폰을 보고 가전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로봇을 좀 보고 싶습니다. 로봇이요? 네, 결국 올해는 로봇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관세 전쟁 때문이라도 지금 미국 내에서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그 높은 인건비로 생산된 그 제품이 얼마나 원가 경쟁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로봇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로봇 산업이,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발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결국은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을 비롯해서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역시도 그 어떤 발전 속도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산업 자체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면 당연히 여기도 MLCC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산업 자체가 새롭게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또 로봇에는 또 어떠한 관련 MLCC 훈풍 뉴스가 들려올지 기대해보면서 삼성전기의 주가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후 2시 구간부터 낙폭을 확대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포착이 됐는데 내일장도 좀 변동성이 이렇게 극심할지 내일장 전략 우리 김성훈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자고 일어나면 뉴스가 새롭게 수십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뉴스를 내고 미국도 뉴스를 내고 또 자고 일어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트윗을 날렸는지도 봐야 되고 참 머리가 아프죠. 결국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방에 대한 변동성은 열어두되 우리나라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쌉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을 가지고 있고 캐시 플로우를 탄탄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뭐 무시하지만 연간 10조 원 정도의 캐시를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고요.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뭐 내수주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트럼프 발 혹은 미중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한 번 더 밀리게 된다라면 이번 여러분들 바닥에서 반등항상 올라온 속도를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만약에 밀리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저 PBR 그리고 올해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미리 내가 시장이 밀렸을 때 어떤 종목들을 내가 싸게 좀 사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그 후보군들을 미리 추려 놓으시는 그런 작업들을 해 보시면은 시장의 조정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세 특집 말고 저 PBR 특집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한 기업들 한번 잘 찾아보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윤희선 차장님의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내일장에서는 뭐 단기 수급에 좀 민감한 종목보다는 실적 모멘텀이 좀 뚜렷한 중대형 중심의 선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4월 관세 발표 이후에 예상치 못했던 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또 뭐 트럼프도 주춤하고 중국과의 협상이 뭐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녹록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와 좀 아주 많이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관세를 유예하고 지금처럼 90일을 발표했는데 초기에는 강경파에서 또 온건파로 주도권이 좀 변화가 되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미국과 중국 관세 갈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 변동성을 활용한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오는 그런 시점을 감안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AI 인프라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은 좀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특정 테마주만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한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코스피가 예상 밴드를 2350에서 또 2550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피가 2400선을 하회하는 구간이라든지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원하시던 종목, 보셨던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저점 매수 구간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이사와 윤희선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